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는 일단 내일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특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고 기존에 복용해온 약도 떨어진 상태인 데다 저혈압이 심해졌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씨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고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며 한 전 대표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서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염천에 따가운 햇살이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SNS에 적었는데요.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가 건강을 핑계로 소환 조사는 거부하고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신파극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치졸한 회피 전략일 뿐입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흘려야 할 것은 참회의 눈물뿐입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했다는 이 말, 심평 변호사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끄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에는 내가 남편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국민들의 동정을 좀 사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약하고 아픈데 왜 이렇게 남편과 부인까지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가둬두느냐.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동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변호인 측에서 콕 집어서 그런 멘트들만 만들어내는 것인지 직접 본인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정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조용히 아내로서의 역할만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들이 이미 만천하에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말들도 결국은 수사를 좀 약하게 받고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한 얄팍한 발버둥이고 거짓의 눈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수사진들이 결코 저런 모습을 보고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말씀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도 하셨는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심파극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니면은 심평 변호사가 전한 말이기 때문에 그럼 아마 여러 가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심평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선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과연 심평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또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심평 변호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메시지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저렇게 되도록 제대로 좀 멘토였으면은 제대로 멘토 역할을 했으면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나라와 국민들도 이렇게 어려운 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분도 사실은 자숙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오가면서 메시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뭐 또 저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배신자 얘기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어야 되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말은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남편이었던 대통령께 누가 되어서 참 지금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런 정도 말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는 자락을 깔아주고 저런 얘기를 뭐 하면은 모를까. 저렇게 하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말을 듣고 우리 국민 중에 누가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나 그런 면에서 심평 변호사의 메신저 역할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메신저로서의 또 대통령 멘토로서의 심평 변호사 역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심평 변호사 말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한탄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거짓된 모습이에요.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본인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고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배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진영을 이렇게 추스르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김건희 씨를 응원하는 세력들과 비판하는 세력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 뭐 어찌 보면 그냥 승패로 따지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추스려서 한 정치 한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 빨리 우리 국민들 그 정서상으로 볼 때 단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해야 되고 본인들도 반성하는 모습,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좀 보여줘야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한 김건희 씨. 원래 오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특검이 바로 다음 날인 내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조사에 응할 것 같은데 내일은 아무래도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파헤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내일 간다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묵비권 행사를 하고 본인 입장에서 시인을 하겠습니까? 뭐 계속 부인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특검이 과연 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아마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사 기법상으로는 실익이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지금 수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관들이 부족하다고 국회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수사를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지금 한나라당 사에 와가지고 당원 명부 다 내놓으라 그러면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혐의 내용도 통일교 측의 윤모 전 세계 본부장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서 그 당원들을 가입시켰다는 건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김건희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력을 다 빼고 나면서 수사관이 부족하니까 국회 와서 이제 수사 인력 늘려달라고 법 개정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 가다 보면은 저기 지금 150일이거든요. 11월 말이면 수사를 끝내야 될 텐데 아마 그때 가면은 또 수사기간 연장해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라는 비판을 주셨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 3차 조사에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데요. 한편 서울 남부지검이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인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분실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서울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요.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겁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 일반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으로 보내는 현금 묶음으로 일부 정보부처의 비공개 업무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경조차 힘듭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를 처리한 부서나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서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되는데요.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에 이 분실 사건을 인지했지만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무엇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거 안 풀어도 5천만 원은 뻔한데.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예. 공인까지 해가지고 비닐까지 씌워져서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예. 그걸 갖다 다시 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그걸 분실됐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인지. 그거는 좀 우습긴 우스워요. 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특검이 출범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난해 말에 건진법사에 영주시장 공천 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던 남부지검이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5천만 원의 관봉권이 나왔는데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어서 특검은 알지 못했다. 이게 그렇게 특검보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 같은 일반인은 관봉권 본 적이 없는데 두 분 의원님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듣기만 했습니다. 아, 보진 저희도. 못하셨어요? 네, 뭐 그 5천만 원짜리 덩어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 특활비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됐기 때문에 관봉권을 볼 수 있는 데에는 극히 일부 몇몇밖에 안 된다. 뭐 국정원이라든지 예. 혹은 대통령실의 그런 그 특활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띠지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띠지에는 그 돈의 일련 번호도 적혀 있고 언제 포장했는지도 적혀 있고 이 관리를 담당한 이 띠지를 채운 담당자가 누군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수사의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를 일반인도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을 3살 배기도 아마 수사를 아는 3살 배기도 아 이거는 증거인멸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 누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실수로의 책임을 지고 감수하고 이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버린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 스스로 수사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할 게 뻔하니까 증거를 아예 없애자라는 판단 속에서 고의로 저는 증거를 은폐한 것 아닌가, 없앤 것 아닌가 이렇게 압수물이나 봅니다. 증거물을 분석할 때 사실 장갑도 끼고 굉장히 조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관봉권 5만 원짜리 100장씩 묶여서 이게 10개 해서 딱 이 밀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다시 세기 위해서 뜯었다라고 하고 아마 그걸 수사관들이나 누구나 검사도 다 알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려면은 띠지하고 스티커만 있으면 자금의 추적되거든요. 근데 그걸 돈을 세에다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거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여건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호가호위하고 누린 사람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같은 사람들이 후보를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 가지고 자기가 실세연하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밀당하면서
허가 호위한 거거든요. 저 감봉권이 있는 5천만 원은 저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 복경 의원님도 못 보셨다 그랬지만 저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런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걸 그 사람 집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서울 남부지검이 분실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찰해서 이거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띠지 분실 사건은 이제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분 현역 의원도 구경조차 못했던 관봉권이 민간인인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전 좀 이상한 게 특검은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서 이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요. 그럼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 채로 재판에 넘겼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존 검찰에서 했던 거라 그거는 이제 특검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은 16개의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것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16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특검하고는 다소 무관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국민 의혹을 해소한다라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특별감찰을 법무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은 좀 어렵겠죠? 글쎄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아마 그게 왜 분실됐는지 그 경기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마 저게 사진으로나 어디서는 담겨놨을 가능성도 사진을 저는 찍어놨다고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봅니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복경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뭐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법을 그래 만들었어요. 인지사건이니까. 인지사건 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소유지도 지금 특검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사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에 가지를 치고 하니까 수사 관례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특검도 그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특검이 해야 될 수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수사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좀 교통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특검도 좀 활동을 하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제가 드렸던 사건. 말씀은 그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번졌을 경우에는 너무 문어발식으로 뭐 인지수사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한다라는 또 정치적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또 인지의 영역에는 또 포함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인지 사건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죠. 한 전 총리는 계엄과는 무관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데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말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에게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분수를 못 지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다 이런 비판을 내렸는데요. 아직도 옛 친윤 그룹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뻔했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뭐 홍준표 대표야 뭐 지금 뭐 본인이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뭐 저분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해석할 의미도 저는 없다고 봐요. 뭐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면서 참 딱한 게 있어요. 딱한 게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거예요. 만약에 대선에서 지고 난 결과가 본인도 지금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것하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로 공범으로 가담할 새로운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구속영장 칠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제가 5월 10일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 하라고.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받았어요. 50대 50으로 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설득하러 갔을 때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지 그걸 거부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총리님 이대로 가서 만약에 총리님이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집니다. 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면은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나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한덕수 이분도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은 자기 개인의 출세나 영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상당히 저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권현징 의원님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짚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그 우리 권영진 의원님 조언을 거절한 것은 이미 후보 바꿔치기로 다 내통이 돼 있다, 다 각본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 그리고 지금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가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장의 CCTV까지도 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더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말과 경찰 조사에서의 말과 그리고 우리 국회에 나와서의 그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분도 위증을 하고 있고 그 본인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특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하자라고는 안 했어도 최소한 실패한 계엄으로 판정 날 때까지 소극적 참여, 소극적 지원 이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 새로운 진술이 나온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소환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또 풀려나게 됐습니다. 6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는데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 석방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영은! 문제다! 사필! 무죄 판결로 확정이 아니라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없는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함께했던 동지들의 이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그런데 앞서 엿새 전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전 부원장과 관련해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용은 다들 얘기하듯이 누구나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은 무죄입니다.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의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8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의 그 재판과 관련된 직접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사면해주기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권력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 세 번째 석방입니다. 이렇게 석방이 여러 차례 되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보석을 승인해주는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뭐 재판을 왜곡되게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 혐의 자체가 일종의 밖에 나와서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의 준비를 해도 될 만큼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형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어요. 보통 60% 이상 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범수일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으로 지금 3년 정도 형을 살았거든요. 보석으로 나온 것은 그다지 빨리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직은 이제 대법원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밖에 나와서 본인의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4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용 전 부원장은 성직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김용은 무죄다.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김용을 평가하면서 그 내 측근이라고 하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측근이 김용이잖아요.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참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민주당 의원 38분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이게 보석하라고 요구하고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후에 닷새 만에 대법원이 지금 형 확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대법원에서 보석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통상적인 거 아닙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미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대법원을 증언해서 대법원까지 개편하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미리 들어눕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세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김용의 보석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얼마 전에 8.15를 맞아서 특사로서 조국 전 대표, 이분은 2년형 받고 8개월밖에 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사면하고 복권시켜줬죠. 광복절 날 위안부 도와주라고 성금을 착복했던 윤미향 씨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김용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으로 5년형을 받은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은 누가 죄냐, 뭐가 죄가 되냐. 결국은 유권 무죄구나. 권력이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짧은 사이에 급추락한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권력이 좀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이어서 이렇게 지금 보석 결정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에 밑밥 깔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첨언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중에서 3년을 살았다. 충분히 가석방의 요건까지도 해당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현재 김용 씨에 대해서 조금 아까 뭐 성직자 이 부분 어느 한 의원의 발언이에요. 네, 기자회견을 대표해서 했던 분의 발언도 아니고 한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침수봉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탄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독재였습니다. 그 검찰 독재의 피해자, 결국 조국,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특히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본인이 약 3년 동안 영수증으로 증빙하지 못한 돈이 1,700만 원인데 본인이 그 사이에 1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700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유죄가 된 건데 이것 또한 그 당시 윤미향 의원의 이 혐의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해 주는 분들에게 타격을 주면서 그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8.15 사면과 김용 전 부원장의 오늘 보석 석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토론이었는데요.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입니다. 윤 의견을 외치는 전한길 씨를 공천 주겠다. 이거는 경천 아주 세상이 놀랄 그런 일 아닙니까? 한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면 누구랑 맺으시겠습니까? 1번 하남자라고 공격했던 권성동 의원, 2번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홍준표 전 시장. 장난기가 있는 그런 마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 당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K-팝 데몬 헌터스를 김문수 후보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두 분 원래 아셨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합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은 부분인데 오늘 눈길을 끌었던 거 보면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가운데 꼭 한 명만 공천해야 한다면 누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전한길 씨를 꼽았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장동혁 후보가 이번 당대표 나오면서 자기는 노선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동혁 후보는 친한동훈 계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참 저게 우리 당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당에 본인이 이제 소신으로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 탄핵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인간관계들이 다 파탄되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저런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당원들조차도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분들은 서로 나와서 당대표가 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지만은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우리 당의 슬픈 자화상을 장동혁이라는 당대표 후보가 전한길과 한동훈 둘 중에 누구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같이 정치할 거냐고 물었을 때 함께 정말 러닝메이트로 했던 한동훈을 택하지 않고 지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전한길을 택한
이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 해서 정말 제가 저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씁쓸해요. 너무 씁쓸합니다. 예, 사실 전 당대표와 평당원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과는 뭐 한 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또 그런 힘의 쏠림 현상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뭐 그 전부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이 3년 만에 윤석열 정부를 끝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저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반성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레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26일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되는 기념 우표의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신 스틸러로 등극한 박찬대 의원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 표정이 있는 우표들이 발간이 됐는데 여러 의원들 중에서 박찬대 의원만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픽된 거죠? 뭐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간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과 박찬대가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지금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당을 원활하게 운영한 그런 공로자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상징으로 저 사진을 고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얻어 걸려도 호되게 제대로 대박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와요. 반대로 보면은 정청래 완전히 물먹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기념 우표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좀 민망해서 못할 텐데, 그리고 저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결국은 나한테 저렇게 경고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야, 참 어떻게 보면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 우표에 신 스틸러로 등장한 박찬대 의원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